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먼저 보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에서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갖춰서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그 해당하는 증빙을 갖추지 못한 만큼에 대해서 가산세 2%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가산세 2%라는 거는 부가가치세에서 2%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법인세를 우리가 납부할 때 2%의 가산세를 직접 산정해서 같이 납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격 증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적격 증빙이 어떤 걸 갖췄을 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처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적격 증빙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정규 지출 증빙, 적격 증빙 부분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로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우리가 과세로 적용될 경우에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계산서는 면세일 때만 사용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받는 증빙,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적격 증빙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외에 우리가 적격 증빙 네 가지를 갖추지 않더라도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3만 원 이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우리가 매입한 경우 또는 우리가 지출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 3만 원을 넘지 않는 비용을 사용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선 3만 원을 넘지 않았으니까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고 있어도 그냥 일반 간이 영수증을 갖췄어도 인정해줄게 라고 봐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엔 1만 원 이하의 접대비. 자, 만약 경조사에 관련된 접대비인 경우에는 20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 단이라고 해서 빨간 글씨로 써놓은 부분 보이시죠? 자, 단, 경비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3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위에 있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필수로 갖춰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1만 원을 초과하거나 접대비, 경조사 접대비인 경우에 20만 원 초과하면은 적격 증빙을 필수로 갖춰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격 증빙은요, 우리가 수취한 후에 가지고 있는 동안 5년 동안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적격 증빙은 반드시 우리 갖추고 있어야 부가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법인세 부분에서도 우리는 적격 증빙에 대해서 증빙불비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적격 증빙을 먼저 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수치 특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적격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경우거나 또는 갖추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경우 또는 대체해주는 경우들이에요. 자, 이 경우들은 첫 번째로 농어민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경우. 자, 농어민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우리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거나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행해 줄 수 없거나 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 증빙,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천 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자,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우리가 용역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을 지급하는 그 사업소득자에게 회사에서 그에 대한 금액을 우리 이렇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그때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3.3% 하게 되어 있는데 그 3.3%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했다면 원천 징수 영수증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나 또는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영수증 등이 없어도 이거 인정해줄게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의 거래들이 있는데 기타의 거래는 종류가 좀 많죠.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를 보면요. 전기통신용역. 이거 우리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은 지로용지가 나오죠. 그러면 지로용지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한 구입, 그리고 주택 임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 그 다음에 택시 운송 용역. 택시 우리가 타고 택시를 탔을 때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택시 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이거는 인정해주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 보험 용역. 우리가 이제 보험증권 등에 대해서 보험료 납부하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적격 증빙, 이 네 가지 갖추지 않아도 인정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여객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에 대한 수익이 있다면 이 경우에 부동산에 임대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받잖아요. 보증금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임차인에게 임대를 한 기간만큼에 대해서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번 부가세 기간에 해당하는 그 보증금의 이자만큼을 우린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간주임대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치 특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의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다시 보시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네 가지 적격 증빙과 관련되어 있는 분계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적격 증빙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바로 세금 계산서인데요. 지금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 세금 계산서는요. 우리 법인인 경우에는 필수로 꼭 발행하셔야 되는 증빙 서류예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에게는요, 필수로 발행을 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라고 그냥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했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건은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10%, 자, 공급가액의 10%가 징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경우를 과세라고 하는데요.
이 과세 건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 적격 증빙 중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지출 증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거래가 발생했는데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수취하고 카드로 결제를 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수취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1순위는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요. 우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자, 공급자는 매출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예요.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두 장을 발행해서 하나는 매출자가 갖고 하나는 매입자가 갖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제 똑같은 거를 서로 메일로 공유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세금 계산서 꺼내서 우리 공급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일자, 그리고 공급가의 세 부분을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조금 굵은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굵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들은 전부 우리가 기입을 해서 만약 우리가 매출자라면 발급을 해주고요. 또는 우리가 공급받는 자라면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서식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계산서는요. 면세일 때만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면제가 되냐면 기초생활 필수품을 구입했거나 또는 우리 이제 뭐 시내버스를 탔거나 지하철을 탔거나 또는 우편을 전송했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전부 다 우리 면세 대상의 거래들이 되는 건데요. 이런 면세 대상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은, 자, 우리 부가세란이 없죠. 아까 세금계산서에서는 이렇게 세액이 있었어요. 세액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계산서에서는 세액이 없습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은 면세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증서예요. 증빙증서입니다. 그것을 바로 계산서라고 하고요. 자, 계산서도 전자로 발행하는 계산서와 그리고 전자 외 종이로 발행하는 계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급자가 꽃나라예요. 꽃을 판매하는 경우죠. 꽃도 농수산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판매하는 것도 면세품을 팔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인 꽃 화환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해서 예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면세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요, 카드를 이용해서, 자, 이때 카드라는 것은 법인카드가 되겠죠?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무언가 우리 사업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또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하였을 경우에 그 증빙으로 사용되는 영수증이죠?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영수증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영수증,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써있고요. 희망슈퍼에서 썼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어 있으면 아, 이거 과세건을, 과세 물품을 샀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만약 부가세가 없으면 면세 물품을 샀구나 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매입한 경우 어떤 카드를 사용했는지 반드시 보시고 우리 카드 사용했을 때 분기할 때 미지급금 쓰잖아요. 그 미지급금 옆에다가 카드사 꼭 써주셔야 돼요. 요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큼 많이 보시는 거죠. 자,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현금 영수증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지출 준비용으로 받는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사업자 지출 준비용으로 받는 현금 영수증이겠죠. 여기 보시면 지출 준비용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출 증빙으로 받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 부가세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과세권인가 또는 면세권인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간단하게 메인 매출 전표를 시작하기 전에 적격 증빙 4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사용되는 유형과 그리고 환경 등록 부분을 보실 건데요.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적격 증빙 4가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